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슬기로운 인터뷰 하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그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전화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슬기로운 인터뷰 이번에는요, 지금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한 학교 등교가 2월 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소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등교 첫날에 인천에 있는 고3 학생 2명이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인천 학교와 지역 사회를 긴장을 시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연결해 놓았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인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요즘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예, 아이들이 힘들죠. 네, 등교 첫날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이 좀 들떠가지고 나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등교 첫날 새벽에 확진 판정을 고3 학생 2명이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천에 있는 66곳의 학교들이 모두 다 그냥 개점 휴업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학생들 감염 원인,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까? 예, 80여일 만에 기다리던 이 등교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그래도 안타깝게 당일 새벽에 우리 미추홀구 소재 노래방을 이용한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3개 학교를 먼저 등교 중지를 시키고 그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에 한 학생이 연수구 소재에 서울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곳에 다닌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약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약 23개 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들이 소재한 5개구의 전 학교인 66개교를 긴급 신속하게 귀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그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던 학생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아이들이 다녔던 그 노래방이 있는 비전 프라자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는 학생들도 100명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5개구 66곳의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단 귀가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그곳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물밑에서 교류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더 넓게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이 확인됐다는 그 2명 말고 나머지 학생들도 검사를 해봤는데 다 음성으로 나온 거는 맞는 거고요.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요. 비전 프라자를 다녀왔던 분들이나 또 그 이외에 추가 동선에 드러났던 분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학생들의 방과 후에 노래방, PC방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을 조금 만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뭐 학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PC방 가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늘 그 어려운 과제였고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과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6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코인 노래방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일단 시설 자체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으니까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가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조금 아이들 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3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로서는 뭐 당연한 그런 걱정과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등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학교에서도 좀 더 세심한 그런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등교 전에 가정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기침이라든가 발열감 등 유증상지에는 등교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등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텐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쉬는 시간에 학생 간 거리 유지라든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보건소 연락이라든가 또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 격리, 또 학부모 연락,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어요. 어차피 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결국은 6월 8일까지 학교 등교해봤자 며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학교를 쉬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혼란만 가중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1학기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작정 또 이렇게 등교를 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배움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선책으로 온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 당국이 그런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등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교육감님이나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이거는 좋은데, 지금 이런 의심을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학교들이 지금 5개구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원격 수업을 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등교하겠다 말겠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예,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개구에 걸쳐서 66개 학교 학생들이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3 확진자가 다녔던 체육 관련 다중시설을 이용한 학생들 115명, 이제 또 좀 추가가 돼가지고 129명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접촉자에 대한 검체 검사가 방역 당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시 당국 그리고 보건 당국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코로나 통제가 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받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오늘 오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게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보건교사의 청원이 나와 있어요. 학교 방역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5만 5천 명이나 지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학생이 자가진단 제출만으로 등교 여부를 따지는 거 현재 정확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좀 무책임해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보건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작년도부터 보건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에 충원이 시작돼서 현재는 거의 다 103% 이상으로 보건선생님들이 학교에 충원이 돼서 이번 코로나 대응에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여 개 학교 방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보건선생님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고요. 자가진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그렇지만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이상 징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 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가진단 항목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나 발열감 등 건강 상태만 묻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지 또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솔직하게 자가진단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등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학교 내 감염병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보건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뭐 서로 다 감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3일 정도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는 아이들 학교 오는 거가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드셨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네. 좀 더 진행 경과를 보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주 초유의 이런 상황 속에서 배움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등교냐 그리고 온라인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로나 상황이 통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감님한테 이거는 꼭 여쭤봐달라고 하는 문자가 와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787님께서요. 학교는 가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등록금 또 내라고 고지서 왔어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또 이 고용 문제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고지서가 나갔을 거고요. 네.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앞당기려고 했던 것들도 모두가 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금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고1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렇게 실시가 될 텐데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